네, 안녕하세요. 제품화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그 PCB 설계를 하면서 그 알아야 할 그 설계 지침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로 간추려 봤으니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전략적이고 세밀한 부품 배치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죠? 그 부품 배치라고 하면 정말 당연하고 또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그 PCB를 조립하는 과정과 그 솔더링 과정을 생각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지침 중 하나입니다. 그 잘못된 부품 배치로 인해 솔더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부품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배치로 받아가며 정기적인 영향을 받아 그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품 배치를 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성입니다. 그 부품 배치에 있어서 방향성은 그 솔더링 보장과 연관되어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그 솔더링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부품 높이, SMD 부품의 방향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좀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그 부품이 있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웨이브 방향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이제 솔더링이 잘 진행이 납땜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종단에는 이제 그 솔더링이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률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탑면과 이제 바탕면에 위치해야 될 이제 부품의 종류를 알맞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같은 면에 높낮이가 다른 부품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 솔더링 문제 또는 이제 조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중요한 그 큰 부품들이 이제 한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작아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부품들이 그큰 부품들 사이에 가려져서 솔더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는 SMD 부품의 경우 조립 단계에서 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탕면 한쪽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거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면에 꽂아서 바탕면에 납땜을 하잖아요. 물론 그 납땜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디핑기라는 거에다가 납수조에다가 담갔다 이제 빼면서 저절로 납땜이 되긴 하는데, 일일이 사람이 PCB에 그 부품을 꽂는 것도 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 탑면도 꽂아야 되고 바탕면도 꽂아야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공수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웬만하면 SMD 부품으로, 그다음에 SMD 부품은 다 바탕면에 한쪽에 배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워 그라운드 이제 신호 배선입니다. 깨끗한 시그널 신호는 그 적절한 그 파워와 그라운드 배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파워와 이제 그라운드 플레이는 방향을 이제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양면 기판 말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4층, 6층, 8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층 기판이고 그다음 다층 기판의 이제 내층이 이제 플레인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될 때 보드 내부에는 그 대칭적으로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 이게 PCB의 한번 단면이라고 이제 보시고, 실제 여기는 지금 1층 한 2, 3, 4, 5, 6, 7, 8 이게 이것도 한 8층인데, 이 8층을 이제 스택업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스택업이라는 거는 각 층마다 어떻게 뭘 배속 그 어떤 속성의 이제 그 신호선을 이제 배치할 건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상하
가운데 8층인 경우에 이제 4층, 5층 사이를 두고서는 위아래가 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뭐 탑과 1층과 8층은 시그널, 2층과 7층은 그라운드라고 이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제 시그널 밑에는 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그 다음 층 1층과 3층 이 관계에서 이제 그 전기적 영향이 서로 적다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저절로 이런 8층 이런 대칭적인 플레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그라운드 신호배선의 이제 두 번째 PCB 레이아웃을 고려한 라우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도를 참조해서 그 바이패스 캡이나 노이즈 예방 부품들은 해당 핀에 가깝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 파워 플레인이 있고 바이패스 캡이 있고 이 바이패스 캡을 지나서 이제 IC 쪽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아가 물론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근접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IC 근처에 이제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는 거죠. 실제 회로도를 보면은 그냥 전원에 그라운드밖에 없는 거예요. 아트웍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회로도를 참조해 가면서 부품 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B를 보면은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고 왼쪽에 이제 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둘 개 다 이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이 A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B는 그냥 뭐 디지털 신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근데 A를 많이 권장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별 너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껍게 아니면 그냥 시그널만 그냥 신호만 가는 거는 얇게 패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 그 전원 같은 경우에는 소모 전류나 그 전력을 고려해서 배선 두께를 다 다르게 함으로써 어, 그 신호의 그 부품에 이제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게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